상상해보세요. 30년 넘게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온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관을 빼앗깁니다. 신흥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 왕은 이제 늙었어. 시대가 끝났어. 네, 바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거든요.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AI 시대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는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바로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2024년, 2025년 삼성전자에게는 그야말로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었죠. 바로 HBM, 고대 여폭 메모리라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SK 하이닉스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세웠고,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온갖 루머가 돌았습니다. 발열이 심하다, 속도가 안 나온다, 수율이 엉망이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참담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50%를 넘나들며 독주할 때 삼성은 고작 10%대에서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초격차라는 말은 이제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 취급을 받았죠. 삼성전자 주주들은 분노했고 투자자들은 실망했습니다. 30년 왕좌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기존 블랙을 칩보다 추론 속도는 5배, 학습 속도는 3.5배나 빠른 괴물 같은 칩이었죠. 이 괴물을 움직이려면 기존 메모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6세대 HBM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생각했죠. 당연히 이번에도 SK 하이닉스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은 놀랍게도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삼성전자였거든요. 도대체 지난 1년 사이 삼성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삼성의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어요.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HBM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거예요. 당시만 해도 HBM은 돈만 들고 시장은 좁은 틈새 시장 정도로 보였거든요. 이거 해봤자 남는 게 없어. 주력 사업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챗GPT가 등장하고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면서 이 틈새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해버린 겁니다. 삼성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리고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만년 2인자 취급받던 SK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는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며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HBM3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제품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계속 탈락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미국 마이크론마저 삼성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쏟아지며 삼성 이제 3류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은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공정으로는 절대로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판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5세대 제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6세대인 HBM 키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예요. 경쟁사들이 5세대의 달콤한 수익에 취해 있을 때 삼성은 6세대로 직행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어요.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셋째 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용 HB사의 첫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말이죠. 동아일보 한 면을 장식한 이 뉴스는 업계의 폭탄과 같았어요. 지난 1년간 삼성 실험실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목숨을 건 기술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30대 후반 삼성전자 연구원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4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HBM사였던 겁니다.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쥔 거죠. 그런데 HBM사가 뭐길래, 삼성이 여기에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엔비디아 젠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칩이 들어갈 몸통,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요. 베라루빈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한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입니다. 엔비디아는 왜 하필 이 이름을 가져왔을까요? 이 칩이 인공지능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까지 모두 끌어내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엔비디아 칩들은 단순히 계산이 빠른 계산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라루빈은 달라요. 이건 칩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넬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기존 블랙은 칩보다 연산 속도가 빨라진 건 기본이고 전력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기를 먹어치우는 지금, 전기를 덜 먹으면서 일은 더 잘하는 칩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 회전이 아무리 빨라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천재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 책정에서 책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답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베라루빈은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존 메모리 반도체로는 데이터 공급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선언합니다. 우리 베라루빈에는 기존 HBM3 따위는 필요 없다.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HBM4를 가져와라. 그것도 지금 당장. 이 요구 조건은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인 대역폭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넓혀야 했고 동시에 칩의 두께는 더 얇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이 요구에 맞추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잘하던 방식을 개량해서 접근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자신들만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묘기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한 번에 섞어버리는 기술입니다. 경쟁사들은 메모리만 잘 만들어요.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백화점이죠. 삼성은 이 강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HBM4의 맨 아래층, 즉 칩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찍어내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HBM이라는 건 얇은 DRAM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1층, 가장 밑바닥에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관리실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베이스 다이 혹은 로직 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이 1층 관리실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튼튼하게만 지으면 됐죠. 그런데 HBM4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를 맞추려면 이 1층 관리실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1층을 만들 때 기존에 쓰던 10나노급 공정을 사용했어요. 익숙하고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미친 척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10나노가 아니라 스마트폰 두뇌를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쉽게 말해 경쟁사들이 일반 도로 포장을 할 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겁니다.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의 HBM4는 전기를 훨씬 적게 먹으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는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무려 초당 11.7기가비트를 넘는 속도로 국제 표준 규격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업계 최고 수준이죠. 물론 위험했습니다. 4나노 공정은 비싸고 다루기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와서 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위에 쌓아 올리는 DRAM 자체도 10나노급 6세대 1비트 DDR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아직 다 세대를 쓰고 있을 때 삼성은 위아래층 모두를 한 세대 앞선 기술로 도배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라루빈이라는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최고급 연료를 삼성만이 들고 온 겁니다. SK 하이닉스와의 의리,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건 없어요. 성능이 좋으면 쓰는 겁니다.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2월 셋째 주부터 양산 물량을 공급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삼성이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체력이 빛을 본 순간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 하나뿐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하이닉스와 내 집 안방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삼성. 속도전에서 삼성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속도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눈 깜빡할 사이에 전송한다. 그런 진부한 비유는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이 속도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할 때 버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속도입니다. 베라루빈에 탑재된 삼성의 HBM4는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이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챗GPT를 쓸 때 미세하게 느꼈던 딜레이,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 걸리던 로딩 시간,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목을 메고 삼성의 HBM사를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쟁사들이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속도, 대략 10기가비트 수준을 맞추느라 끙끙댈 때 삼성은 보란듯이 11.7기가비트를 찍어버렸어요. 표준, 우린 그 위에서 논다라고 선언한 셈이죠. 이 성능 격차는 시장 점유율 예측치도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와요. 작년 삼성의 HBM 점유율은 16%라는 굴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HBM사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넘게 끌어올린다는 건 제조업 역사상 보기 드문 대사건입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특히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은 이번 HBM사 품질 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삼성 대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의 양강 구도가 될 공산이 크죠. 하지만 이번 무대의 주인공 조명은 지난 몇 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삼성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넘쳐요. 지난 1월 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서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최신 공장 P4 라인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HBM 생산 설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쳤죠. 이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뜻을 넘어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머니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현금 부자 삼성의 무서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지난 3년간 HBM의 절대 왕좌를 지켰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와 HBM3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물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공급처를 2곳 이상 두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HB사의 성능을 괴물로 만들 때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형님, 이것 좀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죠. TSMC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집에서 내가 만드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ABM사, 전쟁에서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삼성의 이번 역전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다는 거예요. 기술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한 번의 판단착오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혁신으로 다시 정점에 서기도 해요. 삼성은 2019년에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했고 그 대가로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다시 돌아왔죠. 이제 관전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수율이에요. 양산은 시작했지만 과연 불량품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4나노 공정과 DRAM의 결합은 기술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만약 여기서 삐끗하면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다시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거예요. 둘째, 하이닉스의 대응입니다. TSMC와의 연합 전선이 삼성의 원팀 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호재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AI 칩의 신장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젠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국의 HBM 없이는 베라루빈을 팔 수 없습니다. 1990년대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무모했던 도전 말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TV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삼성은 일본을 넘어섰고 30년간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이번 HBM 위기는 그 30년 영광 뒤에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은 2026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만드는 장인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소모전이 아니에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질입니다. 삼성이 치고 나가니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니 삼성이 칼을 갈았죠. 그 결과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쫓아오고 있지만, HBM 같은 초미세 적층 기술은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소위 말하는 짬바가 없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이죠. 삼성의 이번 HBM사 공급 확정은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주도권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엔비디아는 영악한 고객이거든요. 그들은 언제든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 탑재될 HB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최신 DRAM 기술을 결합한 승부수가 적중했고,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어요. 잃어버린 16%의 점유율은 올해 3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의 HBM 매출은 작년보다 3배 폭등할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제 평택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인 HBM5 연구에도 이미 착수했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30년 왕좌에서 추락했던 왕이 다시 검을 들었고, 세계는 그 칼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